지난 3월 10일 귀한 지인이 우리 농장을 방문하면서 무화과 삽수 세 품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 정말 이 농장에서 재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소중하게 다듬은 제법 되는 삽수를 일부러 가져오셨는데 하는 그분의 정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 농장은 양쪽이 계곡을 끼고 있어 감나무도 3번을 심어서 이제 겨우 성목을 컸습니다. 농장에 과수 심은 지 10년이 넘어도 아직 감 맛을 못 봤습니다. 포도도 줄기가 얼어 해마다 월동 피복을 하였었습니다. 농장 사고 과수 처음 심을 때 온갖 것 가꾸기 좋아하는 제가 무화과 안 심을 리 없었겠죠. 당시 숭정도우인 몇 포기를 사서 심었는데 초장에 동사하더군요. 원래 무화과는 남쪽에서도 월동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될 리 없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농장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재배하는 대표 품종으로 해도 과언이 아닌 숭정도운도 있지만 추에 강하면서 당도가 높은 롱다우트, 그리고 비교적 내한성이 강한 보른홀름 다이아몬드, 이렇게 세 종류였습니다. 이들 품종 요래는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할 수 없고 가장 많이 키운다는 무화과의 대명사 숭정도운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원래는 마스이 도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마스이라는 일본인이 도핀이란 무화과 품종에서 변이를 찾아내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마스이 도핀이라고 했는데, 이 도핀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그 발음을 온전히 못하니 도우인, 거기다 일본 이름 마스이를 한자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숭정, 그래서 처음 도입한 이래 숭정도우인 또는 숭정도우핀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고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색깔이 붉다고 어떤 이는 홍무화과라고도 부른답니다. 무화과 품종 수십 가지가 넘는데 가장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수확이 빠르고 열매가 크면서 나무의 성장도 빠르답니다. 재배하는 곳이 많다 보니 삽수나 묘목을 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싸겠죠. 롱다우트는 번안의 청무화과로도 불리며 열매는 숭정도운에 비해 작지만 무화과 중에서는 당도가 최고라고 적혀있더군요. 내한 온도는 자료마다 다른데 그런대로 강한가 봅니다. 보른홀름 다이아몬드도 내한성이 강한 것으로 적혀있더군요. 일단 소중히 받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삽목이나 흙에 뿌리를 내리려면 지온이 15도는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낮아도 10도는 넘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는 틈틈이 무화과 재배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냉장고에 넣어뒀던 삽수를 꺼내 삽목에 들어갑니다. 받을 때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아랫마디를 손가락 한마디 남기고 자른 것을 보면 식물의 생장 원리를 잘 아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식물은 마디 부분에서 잎이 나거나 신초가 올라오며 여기가 땅에 묻히면 뿌리가 다른 것보다 더 잘 생깁니다. 접을 붙여도 여기가 대모고 접합이 더 잘 됩니다. 물론 무시하고 막 잘라 심어도 접목이나 삽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철폼 상자에 상토를 넣고 삽수를 꽂습니다. 보통은 뿌리 내리는 동안 물을 흡수하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 비스듬히 잘려 꽂습니다. 어디는 양쪽 도끼날처럼 쐐기형으로 다듬어 꽂기도 합디다만 저는 하던 식으로 해서 꽂았습니다. 무화과는 삽수가 잘 되기로 알려져 있으니 그냥 잘라 꽂아도 안 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꽂을까 하다가 늘 하던 식으로 잘라 구멍을 내고 품종별로 섞이지 않게 꽂았습니다. 보통 다른 삽목은 땅에 꽂고 위에 남은 눈이 한 눈 정도만 남기는데 저는 2눈을 남겼습니다. 일반 삽목이나 접목에서는 잎이 나오는 군식구를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싹이 나지만 그 싹이 커지는 동안은 뿌리가 아직 없으니 당연히 삽수 속의 양분을 이용하죠. 이렇게 2눈을 남기고 삽목을 하는 까닭은 나중에 뿌리 나고 삽목 성공하면 2줄기가 나오면 모양 잡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본형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다른 과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햇빛이 가운데서도 잘 들어가도록 개심형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열매는 물론
열매가 달린 잎이 햇빛을 잘 받아야 우량하게 크고 당도도 빛깔도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감이나 포도처럼 올해 새술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달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무 자체가 단단하지 않고 무르니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여건이 맞아 일찍 삽목을 하면 그의 술이 나오고 열매까지 소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인데 지금 삽목해서 올해 안에 몇 개나마 열매 구경을 할 수 있을지는 염려가 됩니다. 그냥 내년에도 삽목을 한다면 실내에서 겨울 삽목을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뿌리가 내리려면 지온이 문제고 그걸 해결하려면 실내에 두어야 하는데 이때는 생활의 불편은 물론 곰팡이균이 내습하기 쉽습니다. 그때 삽목이 이루어지면 4월 봄밭이나 하분이 정식하면 충분히 열매를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만 제대로 얼어진다면 비록 어린 감나무도 얼어 죽고 포도덩굴도 얼어 죽는 이곳이지만 얼마든지 무화과 재배를 남부 중부 따질 것 없이 재배할 수 있는 비결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이제 겨우 삽목을 시작하고 뿌리가 제대로 내려 봄밭이나 화분에 심을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삽수 꽂기를 마치고 이제 살수를 합니다. 뿌리도 없는 것을 살수를 하는 까닭은 상토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함도 있지만 접수와 흙 사이에 공극을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 농부가 삽수를 하는 것은 농장에 심을 것만 합니다. 그때마다 그대로 삽목을 했지만 이 무화과 삽수는 재질이 너무 무릅니다. 이럴수록 곰팡이가 침입하기는 쉽습니다. 일부러 두 눈을 남겨서 삽목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말라온다면 이것도 문제이니 목공용 본드를 위에 바르고 살균제로 가끔 도포할 예정입니다. 살균제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곰팡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남아있는 농약 중 골라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재질이 무르다 보니 장단점이 서로 갈립니다. 대신 뿌리가 내리면 폭풍 성장을 할 것입니다. 폭풍을 성장을 하는 점은 두릅이나 오동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삽목한 것은 일단 거느려 두겠습니다. 삽목 용토가 마르지 않도록 한 달 이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 성공한 놈들은 봄밭이나 화분에 심어서 가꾸려고 합니다. 따뜻한 남부지방도 더구나 하우스 재배도 아닌 여기에서는 뭐니 해도 월동 방법이 무화과 재배의 관건입니다. 어느 작물이라도 병해충이 없는 작물은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유의하면 된다고 하니 재배는 일단 다른 과수들보다는 쉬울 것 같습니다. 월동에 들어가기 전 다른 사람 월동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 손바닥 농장이 무화과 월동하는 방법을 영상 올리겠습니다. 잔머리 잘 굴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법을 월동해보고 어느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도 찾아보겠습니다. 무화과 재배, 남부지방이니 중부지방이니 따질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월동을 잘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라고 더 분리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화과 재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시행착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즐기면서 텃밭 무궁화 재배 이어가겠습니다.